사실은 나이 드신 분한테 행복의 조건을 물어보면 1번이 일이 있어야 된대요. 여기 아마 일이 없어서 한 몇 년을 놀다 보니까 너무 지겨운 분도 있을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일이 없으면 불행하대요. 근데 애터미는 영원한 현역이에요. 말로만 떠들 수 있으면 현역이야.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건강해야 된대. 근데 애터미 건강식품 먹으면서 이거 120까지 건강하게 사는 거는 아마 애터미 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리야 아마. 건강하잖아요.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된대. 애터미 여러분들 제대로 하는 사람 미래에 대한 기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못 벌어도 애터미 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거예요. 믿어지세요? 그래서 애터미 석세스에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처음 간 사람들이 그런데 아니 애터미 하는 사람들 뭐가 그렇게 좋아? 얼굴이 막 방실방실한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돈 버는 것 같지도 않은데 너무 사람들이 방실방실하다는 거예요. 그게 애터미의 힘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 번에 다 알아들을 수 없으니 자주 듣고 공부하고,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저기 마케팅 하시는 우리 조현아 국장님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제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이 마케팅 플랜 내가 이거 얘기 안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애터미는. 근데 대부분 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딱 들으면 이거 괜찮겠네, 돈벌이 되겠는데,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옆 사람한테 떠들다가 총 맞고 아웃돼 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다단계라고 하는 개념에서 애터미는 새로운 개념의 플랫폼 기업이다. 그런데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법을 이용해서 수당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바꾸세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본인도 사실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이 용어 자체가 사람들한테 인식이 좀 안 좋아서 이걸 어떻게 좀 바꿔볼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본인이 바꿨어요. 왜? 만일에 이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그 DNA가 바뀌지 않으면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절대 바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단계라고 놔두고 애터미를 DNA를 바꿔버리면 애터미 때문에 다단계라고 하는 그 인식이 좋은 사업으로 바뀔 거다. 이렇게 애터미가 새로운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고 시작하면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한 절반은 온 것 같아. 진짜로. 왜냐하면 보세요. 원래 방송사나 언론사들은 다단계를 되게 싫어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광고를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 사람들은 대기업하고 결탁해가지고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돈을 계속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계속 일어나서 눈만 뜨면 계속 광고를 해. 좋은 물건은 비싼 거다. 나쁜 물건은 싸구려는 제품이 안 좋은 거다. 대기업 물건을 써야 더 안전하다. 이거를 계속 돈을 들여가지고 완전히 우리를 그냥 가스라이팅 시킨 거야.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 대부분 사람들은. 근데 애터미처럼 진짜 제대로 된 다단계는 자기들끼리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광고해가지고 멤버를 만들어가면서 유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광고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통이나 대기업을 유통을 가진 사람이나 방송사는 절대 네트워크 회사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안 해요. 좋은 얘기가 있어도 딱 닫아. 조금만 잘못하면 막 부풀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인식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요즘 보세요. 애터미가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MTN 방송에서도 그렇고 물론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애터미에 대한 지금 그런 어떤 찬양의 목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리고 있잖아요. 이게 엄청 사회적인 변화예요. 그리고 이제 학자들마저도 이 애터미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그 초뷰카 시대의 애터미
지속 가능성의 실험실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화여대 윤정구 교수라고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 쳐보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애터미를 3년간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다단계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해봤는데 본인이 그동안 경제학자로서 고민하던 생각,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한 거, 경제학자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적인 거를 초뷰카 시대로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애터미 안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어떤 학문적인 연구가 발표를 했다니까. 지금 저기 교보문고에 가보면 베스트셀러로 경영서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좀 왕년에 좀 똑똑하다 이래가지고 누구한테 애터미를 알리고 싶으면 그 책을 한 권 사가지고 이걸 다 읽어보고 네가 똑똑하니까 애터미를 나한테 좀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하시라고. 아마 그 사람 거의 90% 애터미 사업 한다고 할지도 몰라요. 진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애터미에 대한 어떤 또 그 책을 애터미 DNA라고 하는 책을 아까 창업자 그 박한길 회장님이 본인이 우리 직원들 교육용으로 쓴 책이 또 있어요. 그것도 교보문고에 가면 애터미 DNA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터미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것은 굳이 막 이런 세미나 안 와도 지금은 방송에서 방송했던 내용 그 다음에 또 책으로 어떤 이게 받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게 가치가 내가 이거 알릴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게 사업으로서도 가치가 있다. 이런 느낌이 오면 사실은 이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를 바라보는 시각을 지금까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애터미뿐만이 아니고 이 시대가 결국에는 돈 버는 방법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공부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시대 있었죠. 그리고 막 개발이 빨리 진행되던 시대에는 땅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그래서 뭔가 가치가 상승돼서 돈 버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사실은 그 시대가 거의 끝났어요. 아까 회장님도 얘기했지만. 그런데 돈이 어디로 몰려가나 했더니 애터미로 몰리는 게 아니고 플랫폼으로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이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미국에 있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같은 가파라고 하는 이 4개 초거대 기업이 대부분의 돈을 지금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의 흐름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 책방이 진짜 존재 가치도 없던 인터넷 책방이 지금 500조, 600조 매출을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보니까 130년이 넘은 미국의 유명한 시어스 백화점이라고 하는 백화점을 그냥 단숨에 인수해가지고 그냥 물류창고로 써.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쿠팡, 마켓컬리, 그 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모든 돈을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보세요. 전통적으로 돈을 벌던 거 카카오 은행 생긴 지 한 3년 됐나요? 지금 국민은행보다 더 커요. 점포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웬만하면 지금 돈 보내는 거 다 카카오 은행으로 돈 보내거든요. 너무 편리하니까. 왜냐하면 돈 보내려고 하면 카카오 톡으로 구자번호 보내 이래놓고 그냥 송금 띵 해가지고 얼굴만 딱 비치면 그냥 송금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갈 일이 없는 게 이게 지금 시대의 흐름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자 이제는 좋아. 플랫폼으로 돈이 몰려가는 거 이제 보였어. 그래서 나도 좀 그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성공을 해야 돼. 왜냐하면 플랫폼 세상은 1등만 살아남는 거거든요. 조금 있으면 계속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결국엔 1등만 살아남을 거예요. 왜? 소비자나 거기에 돈을 쓰고 있는 유저들이 다 자기 이익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1등만 나중에 살아남아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플랫폼을 하나 만든다고 해도
그거를 성공시키기에는 불가능한데 이 젊은이들이 다 그런 거 해보겠다고 다 돈 들여가지고 뭐 스타트업 하는 애들이 전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애터미 같은 이런 회사가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내가 회원 등록만 하고 거기에 멤버를 만들면 그런 플랫폼 기업을 하나 창업한다고 알려주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진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돈이 몰려가는 곳에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이 플랫폼 속에, 애터미 플랫폼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그 애터미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실질적으로 지금 밖으로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처럼 다단계라고 하는 편견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 찾아온 기회예요. 앞으로 5년, 10년, 20년 정도 지나면 보편화될 거예요. 자, 이제는 그 보편화된 세상에서는 수많은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이 애터미로 들어와서 애터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가 저는 눈에 보여요. 진짜 스펙 있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다 똑똑한 사람들은 다 너나 하세요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애터미가 10년, 이제 15년을 지나면서 많은 증거들을 내놓으면서 이제는 가끔씩 이제는 좀 스펙이 있고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이 애터미를 사업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앞으로 한 10년, 15년 정도가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이 먼저 회원을 등록하고 이 사업을 내 걸로 가질 수 있는 굉장한 좋은 타이밍이에요. 저는 10년 전에 시작을 했지만 그때만 해도 사실은 이 정도까지 이 회사가 좋아질 거라고 하는 것은, 좋아질 거라고 이게 어떤 그런 건 알기는 했지만 이렇게 빠르게 이런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 하는 저도 사실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애터미가 만들어 놓은 이 결과는 사실은 놀라운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잠깐만요. 이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이거를 잠깐 조금 이제 제 말만 하는 것보다 제가 이름이 이 김범수하고 이름이 같아요. 이 카카오 의장이거든요. 이 카카오 의장 김범수가 포브스지에서 최근에 발표한 그 내용을 보니까 삼성 창업자 아들인 그 이재용 보다 자산 순위가 더 높아졌어.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시대 흐름으로 파악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잠깐 뭐 그러겠지, 그런데 앞으로 수익 모델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면 계속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보니까요, 그 카카오의 비즈니스를 연결해 가지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웬만한 비즈니스가 그냥 어떻게 보면 카카오에 있는 멤버에다가 비즈니스 모델만 갖다 얹으면 그냥 바로 수익 모델이 돼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새 여러분 뭐 너무 쉽게 쓰고 있는 카카오 택시뿐만이 아니고 카카오로 주차장도 이 영업도 카카오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차장은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데 돈은 걔들이 더 벌어. 이게 이런 세상이에요. 자, 그러면 애터미가 그러면 얘하고 어떤 게 다른지 약간,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그런 사업이 될 만한 거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내가 직접 한번 인터넷을 좀 들어가서 알아보고 이걸 내가 사업으로 할 건지를 판단하는, 그런 저한테 설득당하지 마시고 생각을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이제 카카오가 비즈니스 모델이 엄청나게 새로 계속, 이건 멤버십 때문에 계속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카카오 이 임원 중에 한 분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대짜고짜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니네 카카오보다 애터미가 더 커질 거야. 이랬더니 약간 가소로운, 좀 약간 가소로운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설명을 할 테니까 네가 나한테 반박을 해봐. 자, 니네들도 멤버십에 의해서 비즈니스를 하지. 근데 애터미는 지금 1,500만 명의 회원들이 무료로 만들어져 있어. 교육화되어 있는 멤버가.
그런데 이게 전 세계에 나가 있거든. 니네는 한국에서만 하고 있지? 애터미가 지금 56개국에 나갔는데 다 잘하고 있어. 계속 멤버가 잘하고 있어. 애터미가 2천만 명, 3천만 명, 5천만 명, 1억 명이 됐을 때 야, 애터미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뭐일 것 같냐? 그러면서 또 지금 애터미가 다단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부에서 제약을 하고 있으니까 비즈니스를 다른 걸로 확장을 못해. 왜냐하면 160만 원 이상은 못 팔게 돼 있고 뭐 이렇게 제한되게, 왜냐하면 하도 사고를 치니까. 그런데 애터미 때문에 이제 정부가 그런 걸 다 폐지할 거야. 너 두고 봐.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왜? 수많은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들한테 판매망을 제공하고 수출을 하고 있는데 머리가 아주 돌대가리가 아닌 다음에는 바꾸죠. 이 산업을 보호하려고 할 거라고. 지금 미국이 아메이를 보호하는 것처럼 제 논리를 반박을 해보시라고.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니들이 하고 있는 모든 비즈니스, 지금 애터미도 은행 할 거고, 지금 카드는 연습하고 있어요. 하나카드하고. 그 다음에 보험도 지금 팔고 있어요. 모든 서비스 다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니네들이 하고 있는 거 다 할 건데, 니네들은 한국에서만 하고 있는데 애터미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면, 야, 니네들보다 애터미가 커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자, 여기 계신 분 중에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끝나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자, 이제 중요한 거 이거야. 그랬더니 애터미 주식을 살 수 없네. 그래서 애터미 주식 못 사. 왜요? 왜 상장 안 해요? 상장 안 해. 돈이 필요 없어서 상장 안 해. 원래 상장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돈 갖다가 사업하려고 상장하는 거야. 근데 애터미는 돈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장 안 해. 근데 내가 너 애터미 주식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랬더니 그러면 장외에서 누가 파는 게 있어요? 그러는 거야. 아니, 장외에서도 안 팔아. 그런데 애터미 회원 등록하고 회원을 달아 내려가면 네가 애터미 주식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랬더니 형님은 무슨 그건 다단계 등록하라는 거예요? 야, 너 지금까지 들어놓고도 그렇게 머리가 나쁘냐? 야, 지금까지 들었는데 너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냐? 너 어떻게 카카오 들어갔냐? 야, 봐라. 애터미가 수익의 7% 8%를 회장님이 가져가셔. 주주니까, 오너니까. 근데 애터미 매출의 35%를 소비자 우리가 가져와. 나는 작년에 멤버가 22만 명인데 22만 5천 명인데 내가 3억 5천 가져왔거든. 우리 가족이 전체로 가져온 거 봤더니 한 9억쯤 가져왔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는 지분이 있는 거야. 앞으로 이 회사가 계속 커져. 새로운 제품이 계속 들어와. 멤버가 계속 늘어나. 그럼 나는 지분이 계속 늘어나는 거야. 너 회원 등록해가지고 이거 하는 게 주식 사는 거 너 그거 이해 안 되냐? 근데 지금도 등록 안 해. 그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그게 지금 먹고 살만한 사람의 생각이라고. 여러분은 그런 자리를 피해서 지금 오늘 듣고 계시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박수. 여러분들한테 박수를 보내야 된다니까. 근데 오늘 이걸 들었는데 궁금증이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오늘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48시간 이내에 계속 유튜브를 찾아보고 있다. 누구한테 애터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궁금해서 계속 찾아보고 있다. 그러면 저하고 같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그랬거든. 처음에 저한테 정보 줄 때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안 듣다가 우리 스폰서가 얘기하잖아요. 저한테 72번 얘기했다고. 그런데 제가 궁금해진 다음부터 엄청나게 밤을 새워서 유튜브를 봤거든. 우리 여기 지금 조현아 국장도 똑같아요. 얘기했더니 나한테 왜 그런 걸 얘기하세요? 그랬다가 박한규 회장 강의를 듣더니 뭐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회사를 만들어 놨네. 내가 이거 찾던 일이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내가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지.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처음 오셨는데 애터미가 그런 건지 몰랐어요, 이런 분이 있는데 궁금증이 생기시면 반드시 시간 투자를 해보세요. 뭘 알려야 된다, 물건을 팔아야 된다, 이런 거 아예 생각하지도 마시고. 아셨죠? 자, 플랫폼 비즈니스 뭐 다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알잖아요. 지금 말 그대로 저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 객실 수를 가지고 있는 이 연결 체인이에요. 근데 본인 이름으로는 하나도 안 갖고 있어요. 그냥 연결만 시켜주고 돈은 지가 다 벌어. 그죠? 우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는 하도 이렇게 제약하는 게 많아가지고 우버가 우리나라에 제대로 잘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동남아 가면 대부분 다 우버로 다 차를 불러. 근데 얘들은 차를 한 대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흐름이 인터넷상의 멤버를, 팬덤이 만들어진 멤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든지 하는 거예요. 뭐든지. 아셨죠? 자, 그런 게 돈의 흐름이 글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플랫폼이라는 것을 우리는 진짜 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냐면, 저렇게 돈이 다 저쪽으로 빨려 나가면 2090년도에 가면 세상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 되게 학자들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유기훈 교수팀이 자기들끼리 연구를 해봤더니 2090년도에 가면 어떤 계급이 될 거냐면, 제1계급은 플랫폼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마존, 알리바바, 뭐 우리 애터미 회장 같은 분이겠죠. 그걸 만들어서 성공한 1등으로 성공한 사람. 그게 1계급이야. 근데 2계급은 어떻게 보면 유명 정치인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뭐 한 몇백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팬덤을 가지고 있는 인기 연예인들, 또는 애터미에서도, 애터미로 본다면 애터미에서 저처럼 막 20만 명, 30만 명, 50만 명, 100만 명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를 가지고 있는 그 계급이 2계급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3계급은 이게 그걸 관리하는 AI예요. 그런데 4계급이 프레카리아트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심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할 텐데 99.997%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여기에 99.997%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의사든 변호사든 노동으로 어떤 일을 하든 머리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플랫폼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은 이 99.997%에 들어간다고 학자들이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먼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여기 온 사람들 빼고. 이게 지금 사회 계급을 이런데, 우리가 요즘 잡으세요. 야, 프레카리아트가 그거 옛날에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뭐 그런 거 아니냐? 맞아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냥 돈만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 프레카리아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사회 현상을 그냥 흘러가는 것 중에, 내가 플랫폼 노동자로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게, 예를 들어볼게요. 그 배달하는 거 있죠. 배달 앱에 들어가가지고 집으로 배달, 우리 집에 가까운 쪽으로 앱을 딱 잡아가지고 하나 배달하는 걸 가져다가 배달해주고 돈 얼마 받았다고 막 좋아하는 그런 거 여러분 보셨죠? 아르바이트, 신종 아르바이트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시급이 높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아지니까 점점 내려갔잖아요. 지금 내려가 있거든요. 지금도 해. 그런데 근데 나중에 드론이 이제 배달하는 일이 벌어지고, 기계가 말 그대로 무인 자동차가 막 배달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거하고 경쟁해서 완전히 거기가 배달 못하는 곳만 내가 갖다가 배달하고 아마 쥐꼬리만큼 받을 거예요. 이해가 돼? 우리 그냥 같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그 AI가 관리하는 공상과학여행에 나오는 보면 수십만 명까지 아니다. 수백 명이 쫙 그쪽에서 그러니까 그 인간들한테 시키는 일들, 그 구조 중에 혹시 여기에 그 택배일이나 그 물류 이거 분류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걸 제가 비하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회 현상이
실질적으로 그 그림이 사실은 공상과학여행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지금 물류창고에 가서 튼튼한 사람, 능력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 빼고 튼튼한 사람 줄 세워가지고 비싸게 주면서 막 수도 없이 내려오는 그 물류, 막 어떻게 보면 눈 이게 잘못 돌리면 그냥 바로 다치는 그런 거에 사생결단하고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 밤새워서 하는 분들 많아요. 물류창고에 가면. 지금 사실은 그런 AI나 이런 로봇이 못하는 일을 찾아서 우리가 그걸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학자들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잘 살았으니까 나는 그냥 모르겠다? 지금 이 사회 현상을 제대로 모르고 있고 준비가 안 돼 있는 내 아들이나 딸들이나 손자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위기감을 우리는 느껴야 된다고. 사실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위기가 위대한 기회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썼던 이유는, 야, 어떤 사람은 똑같은 정보를 들었는데 관심을 갖고 어떤 사람은 왜 관심이 없을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그걸 위기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제가 대기업에 있다 나와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어려워지지 않았으면 저는 알았어도 안 왔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먹고 살 게 충분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만족하다 하더라도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앞으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했을 때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뭔지에 대한 그 고민을, 그걸 위기로 생각하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았지만 내 아이들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야, 이걸 위기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은 그걸 못 알아듣네. 내가 이 알아들어가지고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왜? 남들이 다 그런 소리, 다단계라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안 하는데 나는 내가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위기라고 느끼는 사람만 사실은 이게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공부를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시대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이걸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자, 분명히 시대 흐름은 플랫폼 속에 있어야 안전하다. 공상과학여행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어느 그룹에 들어가야 안전하냐를 따져보면 플랫폼과 연결돼서 돈을 벌어야 안전하다야.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어느 순간 잘못하면 자산이 아니고 비용이 될 수 있어요. 임대가, 여러분들이 지금 임대가 잘 들어오는 건물을 갖고 있어도 어느 순간 임대가 안 나가면 바로 그건 자산이 아니고 비용이에요. 저는 그걸 느껴본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은 뭐냐면 플랫폼으로 계속 연금성으로 돈을 갖고 있다. 이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든 지금처럼 미국에서 뭐 디폴트 위기가 와가지고 막 금이 올라가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멤버십 안에 생필품은 팔려 나갈 거니까. 그래서 그 안전한 안전지대가 플랫폼인데 그 플랫폼을 개인이 만들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게 애터미의 사업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터미 회원 등록하고 내가 회원을 등록해가면 애터미 멤버십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은 애터미 지분을 계속 늘리는 거예요. 사람 하나하나 늘어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애터미의 주주로서 계속 지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의 이 퍼스널 플랫폼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 플랫폼은 플랫폼인데 애터미라고 하는 이 플랫폼에 들어와서 거기에 등록되는 모든 사람이 각각이 플랫폼인 거예요. 대단한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전 세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이게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그 플랫폼에 들어와 있는 등록되는 모든 사람들이 사업으로 인식하는 순간 각각이 플랫폼이라고. 이거 엄청난 힘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플랫폼 기업에서 소비만 해서 돈을 그냥 계속 돈만 쓸 것인가? 아니면 거기 안에서 진짜 플랫폼 노동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 플랫폼을 하나 가질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인데 애터미가
그 개인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것을 오늘 한 번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만일에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애터미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가 다단계 사업 설명회에 온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시대의 변화에서 가장 첨단에 여러분이 아까 얘기처럼 미래에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정보를 받는 자리예요. 제가 이게 좀 오버해서 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게 진짜 저 정도까지 될까? 근데 제가 우리 조혜라 국장님 사업 설명 잘하죠. 근데 어느 날 내가 생각할 때 발음이 좀 안 좋아서 내가 뭐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외국인이래요. 외국인이 저 정도 한국말 하는 건 너무 잘하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 와. 그 생각의 전환이 너무 한국말을 잘하니까 그냥 한국 사람처럼 야 그거 발음이 좀 틀리지 않았나 했더니 저 외국인이에요 딱 이러는 거야. 이게 한국에 여기 있는 분도 저기 공주에서 진짜 제대로 회사가 하는 세미나 한번 가봐야 진짜 진짜 애터미의 규모를 느낄 수 있다고 그래도 멀어서 안 간대. 근데 해외에서 요번에 석세스에 550명 왔어요. 다음 달에는 아마 700명쯤 올 것 같아. 자기 돈 다 들여가지고 비행기표 자기가 사가지고 애터미를 공부하러 각 나라에서 수준도 엄청나게 높아요. 돈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애터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들이 돈 들여가지고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온다니까요. 애터미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 알아. 제 파트너 한 분도 오늘 지금 아마 인도네시아로 떠났을 텐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애터미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자부심이 완전히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 애터미를 잘 모르는 사람은 내가 누구한테 애터미 제품을 얘기하고 애터미 사업을 얘기하기가 진짜 천근만근이야. 전화 한번 하려고 해도 전화를 걸었다가 말았다가 전화 이거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결국에는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자, 이게 시간 한번 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그런데 이게 지금 그동안의 플랫폼들은 다 아까 얘기처럼 자기가 필요해서 들어와서 쓰는 거예요. 뭐 아마존 들어가서 직구하는 사람도 있고 쿠팡에 들어가 쓰고 자기가 필요해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바로 옮겨가 버리는 게 또 그 플랫폼이에요. 근데 애터미는 마그네틱 보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로 제대로 알고 애터미에 등록되면 절대 안 빠져나가. 딱 붙어 있어요. 시간차는 있을지 모르지만 딱 붙어 있는 사람은 무조건 되게 있는 거예요. 왜? 구조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게 무한대로 내려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아까 얘기처럼 제가 지난달에 두바이를 이제 출장 갔다 왔는데 애터미 때문에 거기 가서 어떤 분이 저한테 제 하이라인이 몇 명이냐고 물어보길래 나도 모르게 그냥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22만 5천 명이야. 제 하이라인이. 많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궁금해졌어요. 내가 그때 알았으니까. 매주 들어가 보니까 매주 1,000명씩 늘어나. 그래서 이게 23만 명까지 늘어났는데 8일날 9일날 아침에 됐더니 22만 8천 명이 된 거야. 2천 명이 날라갔어. 이게 뭐지? 그랬더니 회원은 무료니까 등록을 했는데 물건 안 사고 관리 안 한 사람들은 자동으로 탈퇴야. 그러니까 자, 잘 보세요. 5주 동안 5천 명이 등록했어요. 내가 등록한 것도 아니고 누가 등록한지도 모르죠. 내 밑에서 등록이 되고 있으니까. 자, 5천 명이 한 달에 등록이 됐는데 한 달에 2천 명이 나갔어. 그러면 플러스 3천 명이잖아요. 들어오는 사람이 나가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이 개념을 아시겠어요? 그래서 애터미는 잘 모르니까 들락날락 하는 거지 제대로 알기만 하면 절대 안 떠난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보다 더 큰 멤버를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어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예요? 제프 베조스죠. 아마존의 창업자. 이분이 우리는 지금
새로운 창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얘기처럼 애터미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멤버를 만들어 나가면 내 멤버를 만들어가는 내가 창업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아이템을 선택해야 되잖아. 이 사람은 10년 후에 무엇이 바뀔 건가를 항상 고민하는 것보다 10년 뒤에도 안 바뀔 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애터미가 아니고 아이템으로 보면 100년 후에도 안 바뀔 거 생필품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도 무조건 써야 되고, 그리고 지금처럼 뭐 미국이 뱅크럽트 된다고 그러고 난리가 나가지고 막 뭐가 이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애터미에 들어와 있는 멤버십은 경제가 아무리 안 좋아져도 진짜 말 그대로 미국이 뱅크럽트 돼가지고 완전히 세계 경제가 공황이 생겨도 치약 칫솔은 쓸 거 아니에요. 샴푸 린스는 쓸 거 아니야. 안 쓸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변수가 생기지 않는 거, 이걸 아이템으로 찾는다면 애터미가 지금 사실은 죽을 때까지 누구나 써야 되는 생필품, 그것도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로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한류 붐을 일으키고 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완전히 날개를 달았어.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이 애터미를 통해서 전 세계로 지금 수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조 강국인 제조 강국인 이 한국이 그동안의 유통은 대부분 다 대기업을 통해서 갑질에 당하던 중소기업들이 애터미라고 하는 새로운 유통 라인을 가지고 전 세계로 지금 사실은 수출을 한단 말이죠. 자, 이거를 이제 정부가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애터미라고 하는 이 회사 때문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 산업을 어떻게 보호할지를 제가 볼 때는 정부도 노력하지만 지금 국회도 검토 중이에요. 사실은 엊그저께 제가 잠깐 얘기 들은 바가 있는데 지금 야당인 그 민주당에서 어떤 몇 명의 그 의원들이 지금 35% 제한하는 거를 38%까지 올리는 법안을 지금 제출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더 끌어올 수는 없지만 방문 판매가 아마 38%인가 그렇다고 하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우리 직접 판매도 좀 올려줘라. 명분이 되잖아요. 근데 옛날 같으면 하도 사고만 쳤기 때문에 씨알도 안 먹히는데 애터미가 있기 때문에 또 애터미 회장님이 직접 판매 협회 회장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사실은 그런 어떤 이 국회 입법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이 산업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활발하게 논의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애터미 그 회사에 오셔가지고 그 잠깐 그 스피치도 하신 그 유통법 학회 그 교수님도 결국에는 애터미라고 하는 이게 정말로 앞으로 시대에 어떤 그 안전핀이 될 수 있겠구나. 아까 얘기한 그 윤정국 교수도 그런 경제학자 측면에서 봤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결국에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돈이 한쪽으로 몰리는 걸 어떻게 분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자리가 계속 없어지는 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런데 애터미가 그 안에 지금 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맘만 먹으면 내가 창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맘만 먹으면 사람 만나서 정보를 전달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또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을, 좋은 제품을 싸게 팔아주니까 그 회사도 지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고, 또 이 안에서 돈 벌고 있는 사람은 유리지갑처럼 다 원천징수 해가지고 세금을 잘 내고 있고, 저는 요새 소득이 올라가니까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5억 넘어가면은 40%인가 세금을 내야 된다네.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안 좋아하는 게 비정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남들이 왜 그런가 하냐는 소리를 정말 좀 즐겨주세요. 너 왜 그런가 하냐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이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즐겨야 되잖아요.
저는 10년 전에 그걸 즐겼던 사람이라니까.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걸 듣고 바로 내가 누구한테 막 애터미를 얘기했으면 저는 못 뱉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그 표정이 막 변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저는 3개월 동안 제대로 공부하고 애터미를 딱 얘기했는데 벌써 표정이 딱 바뀌어. 근데 내가 그거를 견딜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나는 알고 있었고 얘는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 잘 나가고 있었죠. 대부분 다 대기업 임원들이었고 뭐 은행 지점장도 있고 교수도 있고 했는데 딱 얘기하는 순간 그런 표정을 지어도 너 어쩌다 그렇게 됐냐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야, 너 그냥 부인 이름으로라도 그냥 등록을 해. 왜냐하면 자기는 뭐 임원이니까 등록 못한대. 그런 거 또 되는지도 다 아는데도 못한대. 그러니까 부인 이름으로라도 해. 나중에 도움이 되는 거야. 근데 그 표정이 가소로운 표정. 저 새끼 어쩌다가 저렇게 됐는데 지금 와가지고 나한테 이걸 하라고 그러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친구는 나를 그렇게 걱정하는 눈빛으로 이제 걱정하는 것처럼 뭐 은행 지점장 같은 경우는 야, 너 사업이 그렇게 어렵냐? 내가 좀 뭐 자금 요통을 좀 해줄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 그런 거 필요 없고 해모임 먹어 이랬는데도 이 걱정하는 그 눈빛. 근데 저는 반대로 걱정을 했다니까. 너 아무 생각 없구나. 너 지금이 가장 만족하구나. 너 10년 뒤에 분명히 너는 그동안에 회사에서 주고 있는 차, 법인카드 다 내놓고 넌 나와야 돼. 분명히 너는 10년 뒤에 전국에 있는 산에서 나한테 전화를 하게 될 거야. 나는 그때도 현역일 거야. 마이크를 잡고 전 세계에 나가서 나는 애터미를 전할 거고 공항 가는 데마다 내 파트너들이 나를 반길 거야. 나는 그걸 알고 시작한 거라고. 근데 이 친구들은 지금 또 걱정이잖아요. 한 3년은 잘 놀겠지. 여유가 있으니까. 3년 놀다 보면 지겨워. 근데 애터미 최고 리더인 이덕우 임페리는 실컷 3년 놀다 와도 다시 현역이잖아요. 절대 지금은 은퇴 안 한대 이제. 왜 다른 데 가서 재미가 없대. 자기 여기서 강의하고 다른 사람한테. 근데 있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최고의 핵심은 뭐냐면 인정과 보상이에요. 자, 돈은 시간이 흘러가면 무조건 상한선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누구로부터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나중에 돈 벌고 나면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공부하시고 제대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스폰서가 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돈과 인정과 보상이 다 따라와요. 여러분이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상, 내 이름으로 한번 성공해 볼 수 있는 길이 여러분 이 애터미 안에 있다고. 아셨죠? 자, 마치겠습니다.